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초 경기도 판교에서 신규 채용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국내 주요 게임 회사들이 상반기 공개 채용 공고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소프트웨어 개발자 한 명을 뽑으려고 경쟁이 붙었던 바로 그 기업들입니다. 보너스를 쌓아 올리고 연봉을 지켜올려가며 사람을 끌어갔던 회사들이 이제는 원서 접수 창구조차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AI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판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AI 도입을 공식 해고 사유로 밝힌 기업들이 5만 5천 명을 내보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12배가 넘습니다. 12배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AI 기업들이 신규 개발자를 얼마나 뽑았는지 데이터를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챗GPT가 등장하기 직전인 2022년, 한 달에 평균 3,000명을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3,0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한 달에 신규 개발자 채용이 제로라고요? 판교도, 미국 실리콘밸리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는 더 깊은 층이 있습니다. 그 층을 이해하려면 먼저 AI 해고가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터미네이터 같은 로봇을 떠올리십니다. 공장에서 사람 팔을 대신하는 기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AI 해고는 그런 방식이 아닌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공장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신입은 밥을 안 먹어도 됩니다. 잠을 안 자도 됩니다. 월급도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라면 경력사원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합니다. 이 신입의 이름이 AI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고 오류율도 낮고 야근 수당도 없습니다. 당연히 쓰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없애는 것이 AI가 대신할 수 있는 초급 직무입니다. 고객 문의 답변, 단순 코드 작성, 데이터 입력, 반복적인 보고서 작성, 이런 업무들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초급 직무란 무엇입니까? 사회에 막 나온 20대가 처음으로 경험을 쌓는 자리입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눈치 보며 배우고 실수도 하면서 경력을 만들어가는 그 첫 번째 디딤돌입니다. 그 디딤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신규 채용 제로라는 것은 취업이 어려워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력을 쌓을 기회 자체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 데이터로 직접 보셔야 합니다. 숫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의 아웃플레이스먼트 기업 챌린저 그레이 크리스마스는 기업들이 해고 사유를 공식 발표할 때마다 그 내용을 집계합니다. 2025년 데이터를 보면 AI 도입을 이유로 밝힌 해고가 약 5만 5천 명입니다. 5만 5천 명. 이 숫자 작아 보이십니까? 2년 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12배 이상 늘었습니다. 12배입니다. 2년 만에 12배가 늘었다는 것은 해고가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주로 일어났습니까? 이 중 5만 1,000명, 거의 대부분이 기술 업종에서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미국 IT 기업이 밀집한 곳들입니다. 아마존은 고객 지원 부문에서 AI 자동화를 도입한 뒤 인력을 줄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 10,000명을 해고했는데 그중 40%가 개발자였습니다. 10,000명 중 4,000명이 개발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식 발표된 숫자입니다. AI를 이유로 명시하지 않고 구조조정이나 사업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해고까지 합산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분석기관들은 말합니다. 숫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AI 해고는 이미 현실입니다. 예측이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의 이력서 및 채용 플랫폼 리줌이 2025년에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가 놀랍습니다. 미국 기업의 약 30%는 이미 일부 직무를 AI로 대체했다고 답했습니다. 30%입니다. 10곳 중 3곳이
이미 사람 대신 AI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에 불과합니다. 2026년 말까지 37%가 추가로 사람을 AI로 바꾸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매년 말까지 기업 10곳 중 4곳이 추가 대체를 단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까? 조사 결과가 명확합니다. 4가지입니다. AI 활용 역량이 부족한 직원, 최근에 입사한 신규 직원,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맡은 초급 직원, 그리고 고연봉자 중 AI로 대체 가능한 업무를 하는 사람.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4가지 고위험군이 우리나라의 어떤 세대와 정확히 겹치는지 보이십니까? 눈치채셨습니까?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하는 20대 초반. 그리고 국가교육과정으로 6개월 만에 개발자가 된 문과 출신 직장인들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경력을 쌓지 못하는지 그 구조적 이유를 들어야 이 이야기의 무게가 보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22년 3년 전의 일입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직접 개입했습니다. 문과 계열 졸업생을 포함해 많은 이들에게 6개월짜리 자바스크립트 교육 과정을 국비로 지원했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개발자를 빠르게 늘려 기업 수요를 맞추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과정을 마친 사람들 대부분이 직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로 맡았던 업무, 즉 단순 코드 작성, 반복 기능 구현, 기초 유지 보수 같은 일이 바로 AI가 가장 먼저 대체한 초급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교의 게임 회사들은 올해 2026년 현재 신규 채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경력직 수요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검증하고 수정하는 역할, AI가 놓친 부분을 판단하는 역할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상단의 경력자는 일이 더 많아지고 하단의 신규 진입자는 들어올 문이 없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서 경력을 막 시작하려던 사람들은 해고됩니다. 한국 가정의 노후 설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AI와 연결돼 있다는 것, 이제 느끼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AI 해고를 취업 문제로만 보는 시각. 그것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직무 양극화의 실체를 보겠습니다. 경력직은 일자리가 늘고 신규 진입자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끼인 20대 초반, 사회 첫 발을 내딛어야 할 세대가 경력을 쌓을 기회 자체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22세에서 25세,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의 신규 채용 데이터가 2023년 챗 GPT 등장 이후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력자들의 일자리는 늘어나는 반면 신규 채용은 제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AI 해고가 단순한 기술업계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가정에서 자녀가 취직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모가 생활비를 댑니다. 취업 준비 비용을 댑니다. 학원비, 주거비, 식비가 부모 지갑에서 나갑니다. 이것이 1년, 2년, 3년 계속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노후 자금이 소진됩니다. 퇴직 후 쓰려고 모아둔 돈이 자녀 생활비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취직을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모 세대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AI 해고가 50대, 60대 여러분과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일이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AI 관련 신규 일자리가 11만 9,900개 이상 생겼습니다. 11만 개입니다. 듣기에는 좋습니다.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만들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그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입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 AI 윤리 감독, 데이터 품질 관리, 머신러닝 엔지니어. 이 직종에 진입하려면 수년의 고급 기술 훈련이 필요합니다. 6개월 과정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직종들입니다. 일반 가정의 자녀가 단기간에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즉, AI는 일자리를 없애는 동시에 만들기도 하지만 없어지는 일자리와 생기는 일자리의 수준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은 초급 직무이고 생기는 것은 고급 전문직입니다. 더 무서운 건 기업들의 계획입니다. 미중 조사에서 기업들은 전면 해고보다 기존 직원에게 AI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좋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교육 기회는
이미 회사 안에 있는 직원에게만 돌아갑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는 신규 지원자에게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 10,000명을 해고했습니다. 그중 40%가 개발자입니다. 4,000명입니다. 동시에 자사 코드의 40%를 AI가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AI 기업들의 신규 개발자 채용은 2022년 한 달 평균 3,000명에서 지금은 제로입니다. 리중 조사에서 2026년 말까지 미국 기업의 37%가 추가로 사람을 AI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AI 교육을 기존 직원에게만 제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려는 20대 청년들에게는 그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AI 해고는 청년의 직업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중장년 가정 전체의 노후 붕괴 신호입니다. 자녀가 경력을 쌓지 못합니다. 취직이 미뤄집니다. 부모 지갑에서 생활비가 나갑니다. 노후 자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는 자신의 노후 설계를 수정하거나 포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현실입니까?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문제가 어떻게 연쇄적으로 퍼져나가는지 보겠습니다. 신규 채용이 제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들의 취업이 늦어집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생활비를 부담합니다. 노후 자금이 소진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노후 자금이 줄어든 50대, 60대 가정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지출을 줄입니다.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줄이고, 소비를 축소합니다. 이것이 내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내수가 줄면 기업 매출이 줄어듭니다. 기업 매출이 줄면 기업은 다시 비용 절감을 모색합니다. 비용 절감의 가장 빠른 수단은 무엇입니까? AI 자동화와 인력 감축입니다. 그러면 다시 해고가 늘어납니다. 다시 청년 취업이 어려워집니다. 이 고리는 스스로 조여드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해진 부모 세대는 자산 매각을 고려합니다.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팔거나 금융자산을 현금화하려 합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노후 설계의 핵심 자산들이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AI 해고 하나가 이 많은 연결고리를 당기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도미노가 실제 어떤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8세 박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명입니다. 그는 2022년 국가지원 6개월 자바스크립트 교육과정을 마쳤습니다. 문과 출신이었지만 수료 후 서울 소재 중견 소프트웨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 초반이었고 부모님은 아들이 개발자가 됐다며 기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올해 62살입니다. 25년간 다닌 회사에서 퇴직하고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들이 취직을 했으니 이제 손 떼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025년 초 아들이 해고됐습니다. 회사가 AI 자동화를 도입하면서 신규 입사 3년차 이하 개발자 전원을 정리한 겁니다. 아들은 다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공고가 없습니다. AI 경력자를 원하는 공고는 있지만 그 역량이 없습니다. 학원을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비용은 월 60만 원입니다. 생활비와 주거비는 부모님이 됩니다. 아버지는 올해 들어 노후자금 통장을 처음으로 건드렸습니다. 2년 안에 아들이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자신의 노후 계획 전체를 다시 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가정이 지금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행동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자녀 세대라면 AI 협업 역량을 지금 당장 쌓으십시오. AI가 일자리를 없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AI를 다루는 사람의 일자리는 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커서 러블, 윈서프 같은 AI 기반 작업 도구들은 코딩 경험이 없어도 쓸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유치원생이 앱을 만든다는 것이 과장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습득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써보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백과사전을 읽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타보고 넘어져야 배웁니다. 오늘 커서를 열어보십시오. 러블에서 간단한 것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경쟁자가 하기 전에 먼저 경험하는 것이 초격차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중장년 부모 세대라면 자녀 지원 비용을 노후 자금과 반드시 분리하십시오. 지금 많은 가정이 노후 자금 통장과
자녀 지원을 같은 계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구조입니다. 자녀 취업이 늦어질수록 노후 자금이 의도치 않게 소진됩니다. 지금 당장 별도 항목을 만드십시오. 자녀 지원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 이상은 노후 자금에서 손대지 않는 원칙을 세우십시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노후가 흔들리면 결국 자녀에게 다시 짐이 됩니다. 세 번째, 자산 전략에서는 AI 인프라 수혜 산업을 주목하되 버블 가능성을 반드시 함께 인식하십시오. 데이터 센터에 매년 수천조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미국 국내 총생산의 1.2%가 데이터 센터에 투자됐고 2030년에는 5에서 6%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투자는 AI 칩을 만드는 회사보다 그 인프라를 지탱하는 부품 기업들에게 더 안정적인 수혜가 됩니다. 고속 변압기, 냉각 설비, 대형 케이블 관련 기업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그러나 버블은 언젠가 터집니다.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출구 시점을 미리 설계해 두십시오. 터지기 전에 나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합니다. 2025년 미국에서 AI를 이유로 한 해고가 5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2년 전 대비 12배입니다. 신규 개발자 채용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한국 판교에서도 올해 신규 채용이 멈췄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청년 취업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가 경력을 쌓지 못하면 부모의 노후 자금이 자녀 생활비로 빠져나갑니다. 노후 자금이 소진되면 가정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내수 소비가 줄고 기업이 다시 AI로 비용을 줄이고 해고가 다시 늘어납니다. 이 고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여들고 있습니다. 2024년에만 AI 관련 새 일자리가 11만 9,900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고급 전문직입니다. 일반 가정의 자녀가 단기에 진입할 수 없는 곳들입니다. AI가 만드는 미래는 기회이기도 하고 위협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되느냐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AI를 경험하지 않으면 AI에게 밀려납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 전략에서는 버블이 터지기 전에 나오는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 딱 한 가지만 하신다면 노후 자금 통장과 자녀 지원 계좌를 오늘 분리하십시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